저는 올해 63세가 된 정년퇴직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생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던 일상에서 벗어나자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엔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꿈을 향한 도전. 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쉬면서 밀린 독서도 하고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도 마음껏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산책을 나섰다가 우연히 오래된 동네 책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해 보이는 외관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와 잔잔한 음악이 저를 감쌌습니다. 책방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셨는데 손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지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사람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총 2억 원을 투자해 작은 동네 책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고 싶었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요즘은 그냥 책만 팔아서는 안 돼. 북카페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야 성공할 수 있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책방들을 보면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을 넘어 강연이나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며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퇴 후 무의미한 삶 대신 제 꿈을 담은 인생 2막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책방을 넘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국의 유명한 동네 책방들을 다니며 어떤 책이 인기 있는지, 어떤 구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는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특색 있는 책방들까지 발품을 팔아 분석했습니다. 책 진열 방식, 독서 공간 배치, 모임 공간 활용법, 심지어 조명과 음악까지 꼼꼼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손님 입장에서 피드백을 주며 책방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책방의 분위기를 스케치하고 낮에는 헌책방과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 피곤해서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마저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모든 책을 직접 고르고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우리는 과감히 책 유통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일부 도서 납품을 맡겼습니다. 책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방 운영 전반을 맡았습니다. 도서 구매, 손님 응대, 회계 정리, 마케팅, 재고 관리, 문화 행사 기획까지 퇴직 전 학교에서 하던 일들과는 전혀 달랐지만 오히려 더 보람이 컸습니다. 직접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일한다는 건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책방 오픈 전날 밤 우리는 불 꺼진 책방 한복판에 서서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벽에 매단 그림과 소품들이 조용히 반짝였고 책장에는 아직 책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상상으로는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 출발의 설렘 속에서 오픈 이후 지역 커뮤니티와 SNS 덕분에
금방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에 이런 아늑한 책방이 생기다니. 책 읽기 딱 좋은 곳 발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는 손님들의 긍정적인 리뷰가 넘쳐났고, 특히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역 방송에도 한번 소개되자 평일에도 책방에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새벽이면 새로 들어온 책들의 냄새가 책방을 가득 채웠고,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면 따뜻한 차 향과 함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이 손을 잡은 부모, 데이트 중인 연인, 책을 읽으러 온 동네 주민들,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책방 안에 퍼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는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가해진 시간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이런 책방을 운영할 줄은 몰랐어. 저는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인생이야. 그 어떤 직장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사업도 잘 되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잘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수기가 끝난 9월, 독서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손님 발길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고 주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정 비용으로 임대료, 관리비, 도서 구매 비용은 그대로였기에 책방 운영은 빠르게 적자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도서 납품량을 줄이고 문화 행사도 최소한으로 운영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접 청소하고 직접 계산대를 지키고 책 정리와 홍보도 모두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기 전 다음 독서 성수기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SNS 채널을 다시 정비하며 꾸준히 게시글을 올렸고, 저는 온라인 마케팅과 글쓰기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촬영했던 책방 사진들을 보완하고 책방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조명과 가구를 소소하게 바꾸며 인테리어를 재구성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봄에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전단지도 직접 만들어 동네 곳곳에 돌렸습니다. 내년엔 반드시 다시 손님이 올 거야 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독서 성수기가 다가왔습니다. 6월 중순 첫 주말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방 바로 옆에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 새로 문을 연 것입니다. 한 곳은 층별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복합 서점이었고, 또 한 곳은 본사 마케팅이 활발한 체인점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선택지를 넓혔고 저희 책방은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할인 행사도 해보고 도서 구매 시 음료 쿠폰 이벤트도 했지만 유명 브랜드의 힘은 컸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은 우리 책방에 대해 아늑하고 좋긴 한데 책 종류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희도 체력과 자금 모두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중순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책방 에어컨이 고장나며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복구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 처리로 일부는 보상받았지만 이미 누적된 적자와 매출 부진, 임대료와 대출 이자까지 더해져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저희 부부는 긴 밤을 지새운 끝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책방에 앉아 책들을 바라보던 제 눈앞엔 오픈 첫날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책방에 소란스러움, 커피향, 새 책 냄새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곳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며칠 뒤 불합격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교사 경력은 사회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이 때문에 경비직은 체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나이를 문제 삼았고 마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60대 이상은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60대도 가능한 주차 관리, 은퇴 후 생계 수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은 저보다 더 연배가 있었고 똑같이 퇴직 후 삶에 적응하지 못해 주차 관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으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공고를 검색하고 지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었고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제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매달 빚, 독촉, 줄어드는 예금 잔고, 아내의 걱정 섞인 눈빛, 무엇이든 시작해야 했습니다. 첫날은 떨리는 마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주차장에 섰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짧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다며 짜증을 내거나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뭔가가 끓어오르다가도 지금 내가 화낼 처지가 아니되다라는 생각에 꾹꾹 눌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남짓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벌었다는 것에 위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주차 관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런 일까지는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조금 덜 쓰고 살면 되잖아. 하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둘 다 무너져.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야.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한때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던 내 얼굴이 이젠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는 얼굴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주차된 차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 끝엔 뭐가 있을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서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사실입니다. 값진 교훈과 새로운 꿈.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의 쓴맛을 보며 얻은 5가지 귀한 교훈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낯선 분야, 섣부른 도전은 금물입니다. 저희는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 외에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저 책이 좋아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라는 막연한 열정만으로 뛰어들었죠. 마치 운전면허도 없이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에 뛰어든 격이었습니다. 성공한 책방들의 겉모습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 치열한 노력과 전문성을 간과했습니다.
현장을 알지 못한 채 뛰어든 무모한 도전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반짝 성공보다 꾸준함을 쫓으세요. 주변에서 요즘은 인테리어가 화려해야 손님이 몰린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책방 규모를 키우고 인테리어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매달 나가는 고정비로 돌아왔습니다. 책 판매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고 기획했던 문화 행사들도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화려함은 잠시 눈길을 끌었을 뿐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덩치만 커진 저희 책방은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빚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내 집은 있으니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급기야 남은 퇴직금마저 대출 이자를 막는 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키고 싶었던 노후 자금이 오히려 사업 실패의 구렁텅이로 함께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빚은 사업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4. 계절과 흐름을 읽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책방을 열 때는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을 기대했고 문화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반 잠시 반짝하던 매출은 계절이 바뀌고 대형 서점들이 들어서자마자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희는 동네 상권의 변화 속도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시장 장악력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성수기에는 대박을 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장기적인 운영 계획 없이 시작했던 것이 가장 큰 착오였습니다. 가게는 1년 365일 꾸준히 수익을 내야 버틸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5. 발품팔이 없는 시장 조사는 허상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지인들의 긍정적인 예측과 겉으로 보이는 성공 사례에만 의존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주변 상권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잠재 경쟁자들을 파악하는 데 소홀했죠. 막상 책방 문을 열고 보니 저희와 비슷한 콘셉트의 아늑한 책방들이 이미 여러 곳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 역시 SNS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늑하고 특별한 공간이라는 저희의 강점은 이미 평범한 것이 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좋은 입지라는 말만 믿었던 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5가지를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책방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저에게 퇴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다만 반드시 그것이 당신이 잘 아는 분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실패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세요. 사업은 화려한 꿈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와 사람, 그리고 현실이 맞물리는 곳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주차 관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줍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의 냄새가 반겨주고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하얗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이제는 참 소중합니다. 아내는 가까운 동네 마트에서 오전에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손님들과 눈 맞추고 인사 나누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끼며 삽니다. 퇴직 후 처음 꿈꿨던 자유로운 인생 2막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현실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 이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일부와 대출 정리를 위해 마련한 소액의 예금으로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기로, 절대 대출은 받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은 더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근엔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바라진 않습니다. 단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생긴다면 우리의 노후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또한 제가 주차 관리 일을 하며 겪었던 이야기와 노하우들을 모아 작은 전자책으로 엮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60대 교사의 인생 역전 주차 일기 같은 제목으로요. 언젠가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책방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실패였지만 그때의 열정과 용기마저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열정에 앞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했고 허영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고되고 느릴지언정 분명히 저희를 다시 안전한 땅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합니다. 빚 다 갚고 작더라도 우리 집 한 채 마련하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따뜻한 노후.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의 안전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